녀석의 선생님 지금부터 뭘 할 거다? 정의역 구해볼 거예요. 그럼 정의역 구하니까 뭐라고 쓰면 돼? x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정의역은 x 값이야 y 값이야? x. 그러므로 x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녀석을 봤더니 그림자를 이제 그래 그림자 칠해봐야지 했더니 그림자가 어때? 여기 안 생기지. 정근선에는 그림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정근선하고는 안 만나지만.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때? 전부 그림자가 생기지. 맞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그림자가 생겨요. 결국에는요. 우리 정의역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정근선의 식만 아니면 돼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만 아니면 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단에는 정수.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정근선의식 노골적으로 질문해서 줄 수도 있는데 출제자가 정의역 속에 이미 정근선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아니다 라는 말만 붙었을 뿐이지 맞아?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정의역 문제를 주는 경우가 탄젠트에서 종종 있어. 이 문제는 사실 정의역에 대한 문제다, 정근선에 대한 문제다, 정근선에 대한 문제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겉으로는 정의역을 논하고 있지만 실제로 탄젠트에서는 정근선에 대한 문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채워두도록 하자. 참고 정근선 땡땡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직선을 곡선의 정근선이라고 한다. 그 직선을 곡선의 정근선이라고 한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 이래서 얘네들이 바로 정근선, 정근선이 되는 거다.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자, 사실은 이건 교재에 대한 오해를 선생님이 좀 해소시켜 주려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교재를 보면 교재가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야, 사인 그래봐 이러면 사인 이게 사인 그래프야 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정말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사인 그래프는요 되게 낮아요. 사인 코사인 되게 낮아요. 왜? 이만큼이 몇이야? 이만큼 파이가 몇이야? 3.14의 길이야. 맞니? 그러면 당연히 1이라는 길이는 조금밖에 안 돼요. 실제 그냥 그림 아예 그려보도록 하자. 자, 실제 길이는 그림은 보통 교재 이런 식으로 많이 오버해서 높낮이를 확장시켜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요만큼의 길이를 1이라고 잡고 요만큼의 길이를 마이너스 1이라고 잡으면 파이는 1, 2, 3보다 조금 더 가지. 이만큼이 파이야. 그럼 중간쯤에 요게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프가 어때요? 엄청 낮아요. 이게 원래 진짜 그래프야. 왜? 파이는 3.14 정도 되는 길이니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오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어머! 사인 그래프 이렇게 나왔네. 와,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나왔네. 막 이렇게 풀고 어머,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있네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자. 자, 사인 그래프는 2분의 파이에서 1이지요. 예. 이거 좀 오보고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시작되는 게 사인 그래프고요. 탄젠트 그래프는요. 45도에서 1이지. 탄젠트 그래프는 항상 사인 그래프 위에 무조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 요게 탄젠트야. 요게 사인이야.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끝나는데
잠시만요. 2분의 루트죠. 죄송해요. 요 정도 지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사인하고 코사인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뭘 조심해서 신경 써야 되니까 탄젠트는 항상 사인보다 크다 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막 겹쳐서 막 그리는 게 아니야. 사인은 항상 탄젠트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즉 탄젠트는 항상 사인보다 위쪽에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실제 그래프야. 그래프가 선생님 여기 뾰족하고 이상해. 미안해. 나의 한계야. 근데 이게 진리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탄젠트는 항상 사인보다 위쪽에 있다. 탄젠트는 항상 사인보다 위쪽에 있다. 탄젠트는 항상 사인보다 위쪽에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성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림을 좀 확장해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여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구하래. 선생님, 저 A가 몇 돈지 모르는데요? B 몇 돈지 모르는데요? C도 모르겠는데요? D도 모르겠는데요? 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풉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요. 사실 A, B, C, D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야? 비특수각이야. 비특수각. 비특수각에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었죠?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다. 뭐 여각, 고각, 단위원, 직각, 삼각형의 그래프의 대칭성. 바로 그래프의 대칭성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래프의 대칭성 문제는 무슨 개념으로 풀어야 되냐면 항상 중점을 이용하라 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즉 중점을 이용하라 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A가 있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C가 있지. A와 C를 보니까 A와 C는 그게 똑같이 생겼지. 양쪽이 똑같이. 그러므로 이 녀석의 중점은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 없어? 그죠? 그러면 이런 식 세울 수 있네. A와 C의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C인데 얘가 뭐랑 같다? 2분의 파이와 같다. 맞습니까? 이게 중점 구하는 식 맞죠? 두 점의 중점 구하는 식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A 플러스 C는 몇이구나? 파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딱 봤더니 여기에 이제 B도 있어. 근데 슉 가다 보니까 여기에 D가 보이고 있네? 맞습니까? 그러면 B라는 점과 D라는 점의 중점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중점 구하면 2분의 B 플러스 D가 되는데 요 값이 뭐랑 똑같아? 파이랑 같더라요. 여기 파이 보이죠? 파이. 그러므로 B 플러스 D는 몇이다? 2파이다예요. 근데 우리 보고 A, B, C, D 다 더하래. A, B, C, D 다 더하면 답은 몇 파이 되겠습니까? 3파이.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항상 중점을 찾아서 식을 세워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주기. 왜 주기를 배우겠어? 가만히 보니까 삼각함수는 모두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다 무슨 함수예요? 주기함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주기가 무엇인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주기함수.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 선생님, 상수함수에선 주기를 논할 수 없나요? 예, 없어요. 우리 한번 그려봐. 상수함수 허공 중에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오지? 상수함수는? 자,
상수함수가 나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오, 근데 왜 그래프를 못 그려? 그려봐. 그렇지,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맞습니까? 뭐 y는 1, y는 2, y는 3 모두 다 한 상수에 도착시킨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불러. 근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왔어. 주기를 구하래. 분명 얘는 어우씨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고 있긴 해. 근데 어느 구간을 주기로 잡을 건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상수함수에선 주기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 y는 fx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보통 주기함수 문제가 나오면 주기함수라는 말은 문제 속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어떤 식이 종종 등장하냐면 f의 x 플러스 p는 f의 x라는 식을 여러분은 종종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요거 뭐예요? p만큼 지날 때마다 계속 똑같은 함수값이 나온다는 거야. p만큼 휙 지났더니 똑같은 함수값 나왔네? p만큼 또 지났더니 똑같은 높이의 함수값이 나오네? 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뭔가 주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할 때 우리는 y는 fx를 무슨 함수라고 부릅니까? 주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상수 p값 중에서 최소인 양수를 함수 fx의 주기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주기가 p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주기가 p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요. x 플러스 p f의 x랑 그냥 이렇게 할까? x 플러스 p는 누구랑 같다? fx부터 쓸게 미안해요. fx는 f의 x 플러스 p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p마다 주기가 생기기 때문에 또 얘는 누구랑 같다? fx 플러스 2p랑 같다. 또 fx 플러스 3p랑 같다. 이렇게 p만큼 계속 키워서 같다라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가 p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구나. 자, 그런데 주기가 2a다 라는 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주기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은 수학에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와 같이 표현하면 x 플러스 2a는 f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는 몇 만큼 차이 나고 있어요? 2a만큼 차이 나지.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f의 x-a는 fx 플러스 a 이렇게 써도 주기함수예요. 왜? 얘네들도 차이가 몇 만큼 나고 있다? 2a만큼 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주기함수의 표현이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지우도록 지워도 되나요 이제? 네, 자 이제 아래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주의할 점이 뭐냐? 자 보도록 하자. 자, 어떤 함수가 있어? 우리에게 막 함수를 주는데 f-4는 f-1과 같고 얘는 f-2와 같고 얘는 f-5와 같고 이런 식이 보여요. 딱 보면서 우리 이 주기가 몇이구나? 주기가 몇이구나?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가 3일 때 주기 3을 표현하는 방법은 fx 플러스 3은 f의 x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두 번째 배운 표현인 fx-2분의 3은 f의 x 플러스 2분의 3과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아래 있는 두 개는 여러분이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채워보세요.
모두 다 이렇게 채우셨으니까 예, 주기를 알 때 우리는 그 주기를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까지 필기를 해놓고 마무리를 지으세요. 자, 되겠습니까? 이게 주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자, 거꾸로. 자, 주기가 4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명제역 되겠습니다. 가정부와 결론부가 뒤바뀐 명제역에 의해서 fx 플러스 4는 fx일 때 주기는 4이다 라는 이 명제는 참인 명제일까? 거짓인 명제일까? 거짓인 명제가 돼요. 얘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fx는 fx 플러스 1, fx 플러스 2, fx 플러스 3은 분명 주기가 몇이에요? 1이지만 우리는 이 주기가 1인 식에서요. 요 뒤에 오는 fx 플러스 4라는 애랑 fx라는 애는 같다라는 식의 요런 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명제의 역은 거짓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맨 아래쪽에 여백에다가 우리 세 줄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여백에 세 줄만 쓸 거니까 세 줄치만 하셔야 돼요. 위에 문제 풀어야 되니까 첫 번째 1. 함수 fx의 주기가 p이면 f의 x 플러스 p는 f의 x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온지 x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 함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이다 라는 명제가 나와 있네요. 얘도 참인지 온지 생각해서 OX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OXO 다 표시했어요. 써볼까요? 우선 첫 번째, 함수 fx의 주기가 p면 fx 플러스 p는 fx이다 라는 식이 성립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두 번째,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함수이다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함수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되겠습니까? 예, 주기가 몇이야 라고 하면 그 주기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식을 쓸 수 있지만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딱 하나야? 주기함수인가 봐? 라는 정보를 알 수 있을 뿐이고요. 물론 대부분 90% 이상의 문제가 주기가 p이기는 해. 근데 한 상위 5%, 10% 정도의 문제는 주기가 p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주기함수구나까지의 정보를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식이면 주기가 반드시 p일 거야. 몰라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설명했죠? 네, 이런 식이 나왔지만 분명히 얘는 주기는 1인 함수다예요. 이렇게 멀찍멀찍 떨어져 있는 것을 같다라고 놓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주기함수는 이제 좀 와닿습니까? 뭔지 알겠나요? 자, 이제 조금 더 최상급 문제에 나오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예, 이 파트에서 이 주기와 관련돼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에 등장하는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여기에 이렇게 식을 적어놨죠? f의 x-a는 f의 x 플러스 a다. 이것이 바로 주기가 2a이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라고 했지. 자, 요 옆에 아래? 요 아래 여백이 없죠? 예. 요 그럼 옆쪽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비교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식이 바로 뭐냐면 fa-x는 f의 a 플러스 x라는 식이에요. 자, 얘는 주기가 2a라는 얘기고 얘는 무슨 얘기일까? 여기 보이는 이 함수식의 수학적인 의미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fx가 x는 a 대칭인 그래프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x축과 y축이 있었는데 요게 이렇게 x는 a라는 선이 있었어. 그런데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A로부터요 똑같은 거리만큼 간 거랑 A로부터 우측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간 거랑 어떻다? 값이 항상 같더라요. X는 A 대칭 그래프다 라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예, 이 녀석은 X는 A 대칭 그래프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여백이 좀 있지. 주기함수라는 제목 위에 여백이 좀 있죠? 네, 그 여백에 필기할 거예요. 요거까지 필기되셨으니까 이해되고 필기됐나? 됐나요? 네,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리 어렵진 않아요. 알면.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욕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맨 위에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표시 하나 하고요. 한 3줄 정도 필기할 겁니다. 자, x는 a 대칭 and y축 대칭 이렇게 두 개가 만나요. 문제를 풀 때 x는 a 대칭의 표현이 보이고 y축 대칭의 표현이 보여요. 이 두 개가 만나면 얘는 주기함수로 바뀐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x는 a 대칭과 y축 대칭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fx는 무조건 주기함수가 된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x는 a 대칭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f의 a-x는 f의 a 플러스 x 이게 바로 x는 a 대칭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밑에서 표현했었죠. and 자, y축 대칭 어떻게 표현합니까? y축 대칭 무슨 함수? 우함수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함수 우함수 이런 표현 두 개가 만나면 얘는 주기함수가 돼요. 자, 주기함수는 주기함수인데 어떤 주기함수로 탈바꿈하냐면요. f의 예. a-x, fx는 예. 주기함수는 주기함수인데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합해봐. x는 a 대칭에서 합하면 몇이에요? 2h. 주기가 2a인 함수가 돼버립니다. 즉 x 플러스 2a는 fx 이와 같은 함수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요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요 a 자리에 숫자를 한번 적어볼 겁니다. 2-x의 f의 2 플러스 x라는 x는 이 대칭인 함수가 있고 f의 마이너스 x는 fx라는 y축 대칭인 함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가? 그림을 이제 내가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x축, y축 쓰고요. 여기에 보니까 x는 2 이렇게 있어. x는 2 대칭이니까 선생님이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x는 2 대칭으로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4가 되겠지. 맞니? 네. 맞지. 그런데 얘가 무슨 대칭이래? y축 대칭이래요. 그러면 이만큼을 갔으니까 y축 대칭하면 여기서도 이만큼을 가야겠지.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x는 이 대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만큼 갔다가 한 칸 더 갔으니까 요만큼 갔다가 여기에서 한 칸 더 가야 되는 상태야. 맞나요? 자, 이제 y축 대칭 입장에서 y 이쪽으로 2칸 가면 이쪽으로 몇 칸 가야 돼? 2칸 가야 되는 거지. 다시 x는 이 대칭에서는 y 이쪽으로 반 가고 2개 갔으면 반 가고 2개 가야 되니까 또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얘와 얘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림을 연장시켜 나가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이거 무슨 함수? 주기 함수다예요. 주기는 주기인데 그 주기가 몇입니까? 4인 함수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f의 x 플러스 4는 fx인 주기가 4인 주기함수가 나온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수학적인 표현이 보이면 주기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 텐데 아직 그림을 못 그리셨군요. 네, 그림 그리세요. 그림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연장시켜 나가는 건 이해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요 맨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 삼각함수 열심히 그려와. 밀리면 힘들다. 알지? 네. 밀리면 점점 힘들어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1은 fx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함수 fx가 있다. 자, 우리는 얘를 보면서 무슨 판단은 내릴 수 있어? 주기 함수구나 라는 판단은 내릴 수 있지만 주기가 2야 라는 결론까지는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주기가 인지는 몰라도 뭐는 알 수 있어? 두 개마다 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맞습니까? 두 개마다 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F0과 F1이 주어져 있죠? 두 개마다 같은 값이 나오니까 얘는 몇 칸? F2랑 같을 테고 얘는 F4랑 같을 테고 어머! 이렇게 짝수가 나올 때는 항상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구나. 자, 두 개마다 같으니까 F의 3, F의 5 어머! 홀수가 올 때는 항상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그죠? 그러므로 짝수가 오니까 얘는 몇이 된다? 1. 홀수가 오니까 얘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1. 짝수가 오니까 몇이 된다? 1. 답은 0. 끝.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엔 좀 풀어오십시오. 네. 환기 좀, 거기 창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